좋은 이야기에는 대체로 좋은 시작이 존재합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도 다른 부분보다 초반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는 편입니다. 이야기의 초반부에 캐릭터 설명을 비롯하여 후반부에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힌트 혹은 방향을 제시하는 장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드라마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1, 2화를 다시 보면 조금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악의 꽃 1, 2화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느낌과 다른 점도 분명히 있었고 1, 2화를 통해서 결말을 풀어갈 방식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느꼈던 점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화의 내용을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드라마의 주요 사건이 되는 연주시 연쇄살인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밑바탕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처음부터 드라마의 메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초반부에는 이 사건을 모방한 사건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없더라도 드라마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1, 2화는 스토리와 별개로 나름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은 5화에 등장했던 물속의 현수에게 인공호흡을 하는 지원의 모습입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더라도 이 장면을 이해하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드라마의 전체적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속에 있던 현수를 구하는 지원, 어찌 보면 지원이 현수의 결백을 밝혀낼 것이라 해석해 볼 수도 있죠. 1화에서는 인서를 중심으로 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인서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등장하는 대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보면 재섭이 팀장인 우철에게 반말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의아해서 찾아보니 두 사람이 동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재섭을 연기한 최영준 배우와 우철을 연기한 최대훈 배우가 실제로도 동갑이라는 것이죠. 저는 왜 이 부분이 놀랍죠? 자, 농담이고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극중 지원과 재섭은 수사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원은 증거를 중점으로 수사를 하는 반면 재섭은 사람을 위주로 정황을 중심으로 수사를 합니다. 인서의 아빠인 상진을 수사하면서 재섭은 지원에게 증거에 대한 맹신, 증거를 보기 전에 사람을 봐야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원과 재섭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설로 시작된 수사를 뺑이 치다 라고 한다. 이 말은 재섭과 지원이 서로에게 한 번씩 하게 되는 말이죠. 이는 같은 사실을 두고도 두 사람이 다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13화 마지막에 증거를 통해서 현수가 용의자로 지목되며 체포하려고 한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원에게는 증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앞으로의 이야기를 예측해 보자면 대부분의 증거가 현수를 지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은 지원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겠죠. 반대로 재섭은 모든 증거가 현수를 지목하고 있으니 이것을 의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정황을 파악하며 동기를 파악하려는 재섭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하려는 지원의 캐릭터가 후반부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음은 인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정리해보면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계단 오르기를 하던 인서가 같은 아파트 친구가 놓친 강아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인서는 강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뒷걸음을 치다가 계단에서 구르게 됩니다. 하지만 인서는 사건에 대한 진술 과정에서 아빠인 상진이 자신을 밀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서와 상진은 사건 직전까지 친밀한 사이였기에 더욱 의문이 드는 것이죠. 사실은 이전에 인서가 상진과의 등산에서 상진이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상진은 내연녀에게 부탁하여 정신쇠약을 불러오는 약을 받게 됩니다. 상진은 이를 영양제라 속이고 자신의 아내인 혜영에게 먹이고 그것을 알게 된 인서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인서를 다치게 한 용의자를 찾는 것이라면 이 사건의 용의자는 강아지가 됩니다. 그 용의자를 밝혀낸 인물은 증거 중심의 수사를 벌친 지원이죠. 하지만 상진의 불륜을 밝혀낸 것은 재섭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법이 있긴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용의자는 강아지라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피해자인 인서는 사실대로 말하기보다는 아빠를 용의자로 지목하여 엄마인 혜영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사건과 무관하지만 밝혀진 사실, 그리고 아버지는 불법 약물 투여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됩니다. 이후 지원은 재섭과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혜영은 상진이 자신에게 약을 먹이려는 것을 알지만 그 끝을 미루기 위해서 알면서도 담담히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원과 재섭은 그런 혜영의 마음에 동의합니다. 자신도 그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는 그 끝이 비극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미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원은 언젠가 마주하게 하게 될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드라마에는 인서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인서의 가족은 무너져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때 지원이 상진을 체포한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벌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괴로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를 우선시했던 지원에게 이러한 일들은 조금 더 와닿을 것입니다. 어쩌면 혜영은 그것을 알기에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지금의 지원에게도 비슷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후 2화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건을 수사할 때도 재섭과 지원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원은 사체에서 나온 증거에 집중하였고 재섭은 피해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용의자를 한 사람으로 추리는 것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살해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증거와 정황이 모두 같은 사람을 지목하지만 범행 동기가 의문인 것입니다. 추후에 용의자가 말한 살해 동기는 일반적인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직업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3% 정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녀는 사이코패스였던 것이죠. 용의자는 지원에게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현수를 이야기하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는 현수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누군가는 희성이 현수를 차로 친 뒤에 너무 친절했다며 그가 공범일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는 극중 상황을 시청자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수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고 희성이 더욱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상황에 지원이 용의자를 체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사람이니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도 있다. 그렇다면 현수에게도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자, 이제부터는 1, 2화에서 발견한 짧은 이야기들입니다. 인서 가족의 사건을 수사하던 지원이 혜영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진이 먼저 도착하여서 인터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13화에서 등장했던 경찰보다 한 발짝 빠르다는 이야기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결말부의 이야기와 접점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후 지원과 무진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호준이 지원에게 왜 기자님은 반말하고 선배는 존댓말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은 지원이 나이를 착각하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지원은 무진이 한 살 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무진이 한 살 더 어렸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무진에게 버럭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을 현수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빠인 줄 알았던 현수가 알고 보니 동생인 상황. 그럼 현수가 누나라고 불러야겠죠. 현수가 미자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지원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전화를 하라는 것이죠. 현수는 미자가 지원에게 여지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미자에게 어머니는 걔 못 속여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지금의 상황으로 끌고 온다면 지원이 미자의 거짓말을 눈치채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미자 또한 인간적인 모습이 등장할 수도 있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1화에서 무진이 희성을 찾은 이유는 해수의 목걸이를 수리하기 위함입니다. 와, 저 이거 보고 무진을 다시 봤습니다. 마치 라라랜드의 세바스찬처럼 로맨틱 덩어리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현수는 그것을 수리해서 무진에게 돌려주죠. 여기서 금속공예의 특징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을 이용하여 금속을 녹여서 형태를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든 이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 특징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더라도 금속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현수 같지 않나요? 많은 사건과 풍파를 겪고 많은 편견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일 뿐이며 현수는 현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하가 유치원에서 다툼이 생기자 지원은 잘잘못을 따지려 하였고 현수는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현수는 은하에게 평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평판이 좋으면 다음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의심을 받지 않을 것이라 했죠. 즉 현수는 평판을 위해서 먼저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복수를 감행했죠. 평판을 위해서 겉으로는 잘못을 인정하며 뒤로는 사적인 복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현수가 살아온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현수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착하게만 살아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상대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며 살아온 것이죠. 드라마를 집필한 유정희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의 꽃은 검은색으로도 흰색으로도 빨간색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현수의 이미지이자 동시에 자신의 굳건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원의 이미지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무언가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현수를 세상은 편견이라는 잣대로 정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무언가로 정의하려 하지 않았고 현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 것이죠. 로맨스로 시작하여 미스터리 공포 스릴러가 된 악의 꽃은 다시 로맨스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제발 현수와 지원이 행복하길 바라며 저는 14화 방송 이후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